어제는 남측을 향해 소름 끼친다, 마주서고 싶지도 않다 얘기했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자, 오늘은요, 남과 연결되는 도로, 철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남쪽 국경을 완전히 차단하고 봉쇄하는 요새화 공사를 진행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자, 이게 어떤 뜻인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볼 텐데 먼저 조선중앙TV에 나온 모습부터 먼저 확인하시죠. 무능한 남조선 당국자들에 의하여 오늘날 쓸모없는 집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북남 교류 협력의 상징으로 존재하던 경의선의 우리 측 구간을 회복 불가한 수준으로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놓는 것을 비롯하여 우리는 솔직히 대한민국을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의식하는 것조차도 소름이 끼치고 그 인간들과는 마주서고 싶지도 않습니다. 정대진 교수님. 사실 북한이 아까 처음 장면에서 보셨지만 개성공단의 남북 연락사무소도 폭발을 해버리고요. 3년 전에요. 그리고 또 이제 철도, 도로 이게 굉장히 긴데 이걸 다 차단하겠다. 이건 어떤 뜻입니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적대적 두 국가를 말로 하던 것들을 이제 점점 행동으로 실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 요새화하겠다고 하면서 다 끊어버리고 방벽을 설치한다든지 아예 물리적인 연결들을 다 끊어버려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연결 가능성이 없는 거를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철책이 아니라 아예 그냥 산성같이 높은 장벽을 콘크리트 벽을 세우겠다는 겁니까? 요새화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단순하게 철조망 좀 몇 개 좀 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성벽 같은 지금 화면 나오고 있는 방벽 같은 것들을 쌓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군에서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줘야 하는 것이긴 하지만 요새화라고 하는 용어를 쓴 걸로 봐서는 완전히 차단하는 형식 이걸 아마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저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너희가 먼저 국크랜 할 때 열병식 같은 거 하고 그다음 미사일 실험하고 이래서야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특별히 거기에 대한 대응 도발을 하기에는 북도 부담해야 될 역풍이 좀 큽니다. 이제 이런 거보다도 어쨌든 자기 측 영역에서 물리적인 방벽을 세우고 차단을 하면서 자신들의 이제 뜻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이 수순으로 이제 적대적 두 국가론 그리고 불변의 주적 이 담론을 좀 계속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부부장은 얼마 전에 우리 국크랜 할 때 있었던 퍼레이드에 나온 우리 현무5의 미사일을 두고 졸망스럽다, 흉물이다, 몸집만 크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B1B 가장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두려워한다는 무기에 대한 이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에 대해서는 종말을 앞둔 자의 최후 비명이다. 불안 초조 심리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악담을 지금 계속해서 내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동안 남북 철도 연결한다 여러 가지 북한의 문재인 정부에서 많이 도와줬었습니다. 자, 이거를 다 지금 뒤집고 있는 게 북한인데요.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철도와 도로의 연결은 한반도 공동번영의 시작입니다. 8천만 단일 시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세계 경제 6위권이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2050년경 국민소득 7, 8만 불 시대가 가능하다는 국내외 연구 결과도 발표되고 있습니다. 남북 협력이야말로 남북 모두에게 있어서 핵이나 군사력의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안보 정책입니다. 정 교수님. 어쨌든 저렇게 우리가 많이 지원을 해줬고 평화를 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사실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고도화하고 핵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전 정권의 실책이 저런 북한 문제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정권 얘기는 계속들 하고 있는데요. 근데 어쨌든 북한의 의지는 전 정권이든 지금 정권이든 명확하냐 것이죠. 물론 2018년도, 19년도에 북한이 새로운 그 구상을 가지고 새로운 길에 나섰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2019년도에 하노이 노딜 이후에 완전히 그 길이 막히고 또 2020년 이후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 이후에 북한으로서는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이 몇 년 펼쳐졌죠. 그러다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러시아라고 하는 이 동아줄을 잡고 지금 새로운 전기를 좀 마련하고 있는데 그래서 남쪽과의 뭔가 협력 그리고 대화의 필요성이 점점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측에 대해서는 특히 또 지금의 남측의 현 정부가 굉장히 또 강대강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화를 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죠. 유인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제 남쪽은 차단하고 그리고 이제 자신은 러시아와 협력을 하면서 지금 자신들의 이제 핵무력과 여러 가지 이제 무력을 더욱더 고도화하면서 다음 수순을 준비하는 것. 이 상황에서 지금 그냥 당분간 남쪽하고는 상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현 정권, 전 정권 다 상관없이 북은 자기의 시간표대로 자기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번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남북 연락사무소 그 170억이나 들여서 우리가 지어줬는데 얼마 만에 터트려 버렸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도와주기만 하고 결국은 우리는 성과도 못 얻고 결국 저들의 전시 이런 어떤 거기에 이렇게 노란한 것 아니냐라는 지금 지적을 하는 국민들도 혹시 계시거든요. 이번에 철도를 끊어버리겠다는 것도 우리가 사실 금수품목이라는 그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어떤 절차로 해서 북한에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다 끊어버리겠다. 이건 우리 헛돈 쓴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굉장히 좀 아쉽게 된 거죠. 근데 만약에 뭐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18년도, 19년도 그때 상황들이 조금 우호적으로 좀 돌아갔다라고 하면은 지금과도 또 다른 그림이 나왔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아쉬운 결과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고 이게 길게 보면 어쨌든 한반도의 한 70년 긴 역사 지금 그 현대사로 놓고 봤을 때 끝에가 항상 이렇게 조금씩 틀어지는 게 있었죠. 근데 지난 정부는 사실 문재인 정부는 평화를 주창했고 화해를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저런 일들은 다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났던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는 도와줘놓고 지금에 와서 저 폭파가 된 게 아니고 옛날에 있었던 일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뭐 그 문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 정권이든 전 정권이든 북한은 그때가 이제 2020년, 21년 시점이죠. 그때부터 이제 이미 사방이 거의 벽으로도 막혀 있던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강력하게 자기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었죠.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뭐 자기를 누가 도와줬다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또 뭐 선의를 또 갚는다라고 하는 예. 상황들을 하기에는 2020년, 21년 그때 당대회를 할 때부터 강대강 선대선 얘기를 하면서 예. 돌아오는 게 없으면 자기들도 가는 게 없다라고 예. 하는 이야기. 그냥 말한 대로 그냥 북한은 그냥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우리 국민들은 많이 인식하지 못하고 오물풍선이 하도 많이 날아오니까 뭐 종이 들어있겠지, 뭐 쓰레기 들어있겠지라고 해서 안심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에서 서방에서는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지금의 어떤 한반도의 상황이 70년, 그러니까 6.25 전쟁 이후에 가장 위험한 상황이다. 그러면서 막 시나리오까지 지금 뭐 이렇게 했더라고요. 보면서 남침 시나리오라고 로버트 매닝 스팀슨 센터의 선임 연구원이 일단 먼저 일본의 한미연합훈련 빌미로 NLL 쪽에 북한이 도발을 하고 병력이 기습 상륙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공군과 해군이 반격을 하면 연평도에 올라오고 뭐 전술 핵무기도 발사할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를 따는데 이거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이게 미국에서는 이런 도상 개념 연습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회의를 많이 가집니다. 거기에 나온 시나리오에 기초로 해서 썼다고 이제 로버트 매닝 박사도 이제 밝히고 있는데요. 예. 이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1월 달에 지그브리트 해커 박사하고 로버트 칼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김정은이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칼럼을 써서 좀 대서특필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버트 매닝 박사도 그걸 인용하면서 그때 많은 좀 당장 지금 전쟁 준비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건 좀 급하긴 했지만 그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는 전제로 지금 이번에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얘기를 한 건데 사실은 뭐 잘 생각해 보시면 북한이 전쟁 준비 안 한 때가 있었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그럼 조심하자, 좀 경각심을 가지자라는 차원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이 내용도 보면 매닝 박사한테 미안하긴 하지만 6개월 당장은 이런 일이 일어나진 않고 6개월에서 18개월 뒤에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예. 얘기인데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6개월 뒤면 뭐냐? 미국 대선 끝나고 새로운 행정부가 새로운 대북 정책을 짤 때입니다. 그럴 때 북한은 씬스틸러가 돼야 되거든요.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뭐 저런 도발들, 국지 도발들 가능성은 좀 또는 핵실험 가능성. 그렇죠. 언제나 놓여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우리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 분단 국가입니다. 늘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전문가의 이야기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